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해외 축구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프라이부르크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5위의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상대에 비해 전력이 좋습니다. 홈 2점을 살려 승점 3점 확보에 고삐를 당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직전 경기 아우스크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어렵게 승리를 따내며 5위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기복 있는 경기력이 팀을 올가매고 있는데 주 공격 루트인 좌측 공격에 치중하지 않고 직전 경기는 좌우측을 고루 활용하며 공격 옵션의 다양성을 부여했죠. 정우영이 92%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며 공격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고 그리포와 살라이가 활발한 스위칭과 유기적인 패턴으로 윗선에서만 9개의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홀러 대신 페테르센이 2경기 연속 최전방으로 나오면서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점 또한 고무적인데요. 이들의 강점인 세트피스에서도 돌아온 슐로터백이 득점포를 가동한 점 역시 호재이죠. 이들의 다양한 공격 옵션이 홈 2점과 더불어 발휘될 수 있다면 상대의 무른 수비진을 상대로 멀티 득점까지는 무리가 없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리그 15위의 헤르타입니다. 이들의 추락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최근 6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2연패에 빠지며 강등권과의 승점 차는 불과 1점에 불과합니다. 직전 경기 이후 코르코트 감독은 상황이 좋지 않지만 분위기 반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내비쳤는데요. 직전 경기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황은 퇴장 직후 급격하게 변하면서 대패를 면하지 못했죠. 직전 경기는 4-4-2 대신 4-3-3을 활용하여 중원에서의 수적 우세를 가져갔는데 이전까지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원의 숫자를 늘린 점은 주요했습니다. 역습이 끊기는 빈도수가 적었고 중원에서 볼을 유연하게 방출하면서 전방까지의 볼 배급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졌죠. 요베티치가 전방에서 상대 수비에 하중을 가하고 연계를 통해 순도 높은 결정력을 보여주는 점은 고무적인데요. 다만 요베티치가 근육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공격진에 비상이 걸렸고 원정에서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상대 수비력이 리그 최고인 점을 고려한다면 득점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홈승 2.5 언더, -1 핸디캡승 접근을 모두 고려해야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최근 기복 있는 경기력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직전 경기 윗선 자원들의 퍼포먼스가 살아났고 주 무기인 세트피스 역시 건재합니다. 헤르타의 수비진의 심각한 전력 누수와 최근 실점 빈도수를 보더라도 멀티 득점까지는 무리가 없는 일정입니다. 저득점 위주의 홈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로이터 퓨르트의 쾰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8위의 그로이터 퓨르트입니다. 상대에 비해 전력이 열세죠.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3분의 1에 가까운 스쿼드를 유지하는데 그칩니다. 승점 확보의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17라운드부터 20라운드까지 무패 행진을 달리며 잠시 돌풍을 일으키는 듯 했으나 잠시 숨고르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나아진 경기력은 고무적입니다. 특히 홈 5경기에서 3승 2프로 패배가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고 윗선에서는 흐르고타의 페이스가 좋습니다. 전방에서 볼 수치인 역할과 동시에 팀 내 모든 세트피스 키커 역할까지 담당하면서 유일한 공격 천병 역할을 수행 중이죠. 특히 최근 5경기 연속 전반에 득점에 성공할 정도로 전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는 데 능합니다. 이들의 역습 기조가 이어진다면 무득점에 그칠 일정은 아닙니다. 리그 7위의 쾰른입니다. 이 팀의 홈 원정 기복은 꾸준합니다. 그러다 보니 승점을 꾸준하게 쌓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기복 있는 경기력이 팀을 올가매고 있는데요. 최근 득점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꾸준하게 득점을 올리는 윗선의 활약 덕에 상위권을 꾸준하게 위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포 모데스트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피지컬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진에게 끊임없이 하중을 가하면서 침투 능력까지 겸비하면서 확실한 결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투 역시 공격 상황 시 박스 안에서 제공권 싸움에 힘을 보태면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고요. 공격 상황 시 중원부터 라인을 빠르게 끌어올려 숫자 구세를 가져가면서 직전 경기도 13개 슈팅 중 8개 슈팅을 유효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공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너지만 묻어나와도 1, 2득점 생산은 충분합니다.
원정승 2.5오버 접근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쾰른의 홈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 공격진의 성과는 뚜렷한데요. 특히 공격 전개 시 수적 우세를 가져가면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데 능합니다. 상대의 무른 수비력을 고려한다면 원정에서도 화력이 발휘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 그로이터 피르트 역시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고 역습을 통한 득점이 주요하고 있지만 수비에서의 불안감이 가져올 파장이 꽤나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득점 위주의 원정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요르카와 발렌시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리그 16위의 마요르카입니다. 직전 경기 패배로 한껏 올랐던 팀 에너지 레벨이 잠시 떨어졌습니다. 이 팀의 전환점이 된 계기는 무리키의 영입 이후 팀 경기력이 살아난 느낌인데요. 실제로 그의 영향력은 3경기 연속 MVP를 타낼 정도로 상당합니다. 직전 경기 역시 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팀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팀 색깔 또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 비율이 높아졌고 무리키의 머리와 세컨볼 찬스를 통한 찬스 메이킹으로 공격 옵션 또한 다양해졌죠. 발렌시아가 세트피스 실점이 많고 롱볼에 취약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면 무득점에 그칠 일정은 아닙니다. 리그 12위의 발렌시아입니다. 끝없는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덧 리그 7경기째 승리하지 못하며 순위도 12위까지 곤두박질 친 상황인데요. 강팀들과의 일정이 많았지만 알라베스와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한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수비에서의 문제가 심각한데 직전 경기 파울리스타와 가야가 빠진 수비진에서의 안정감은 떨어졌고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다 보니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원에서 길라몬 모리바 역시 중원 코어를 단단하게 가져가지 못했고 볼 소유에도 상대 압박을 유연하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2경기 연속 20개 이상의 턴오버를 범했죠. 3백과 4백 시스템을 혼용하며 힌트를 착안하려 하나 아직까지는 인상적인 결실을 맺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파울리스타가 복귀하긴 하지만 경기 후반 떨어지는 집중력과 조직력에서 잡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실점할 것이 분명합니다. 무승부 2.5오버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마요르카가 무리키의 합류 이후 경기력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공격에 다양한 옵션이 생겨났고 세트피스 수비 시에 공중볼 경합 역시 힘을 실으면서 공수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 중이죠. 반면 발렌시아의 흐름은 좋지 못한데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심하고 전반적인 수비 지표가 떨어지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소 치고받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다득점 위주의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살레르니타나와 볼로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20위의 살레르니타나입니다. 상대에 비해 전력이 열세입니다.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2분의 1이 넘는 스쿼드를 유지하는데 그치죠. 다만 최근 흐름과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일방적으로 밀릴 일정은 아닙니다. 콜란투오너 감독의 전술이 통하고 있고요. 직전 경기 1위 AC 밀란과 무승부를 거두는 기염을 토하며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일궈냈습니다. 직전 경기는 중원 숫자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며 다소 공격적인 전술을 감행했는데요. 그 결과 최근 공격진의 핵심인 보나졸리가 중원에서 볼 운반과 공격의 구심점을 담당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죠. 리베리와 카스타노스가 좌우로 퍼지면서 상대 수비진을 끌었고 듀리치 역시 상대 수비진 사이에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다만 악재는 리베리와 베르디가 동시에 이탈하면서 공격진의 무게감이 떨어진 점입니다. 이들의 공백은 파장이 꽤나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는 무득점에 그쳐도 이상하지 않을 그림이 되겠습니다. 리그 12위의 볼로냐입니다. 직전 경기 길고 길었던 부진의 늪에서 탈출했는데요. 상대보다 전력이 우세하고 상대의 전력 누수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승점 확보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일정입니다. 막혀있던 공격에 혈이 뚫렸는데 그 주인공은 아르나우 토비치입니다. 강팀들을 상대로도 공격 전개 과정은 제법 좋았기에 직전 경기 역시 공격적인 전술을 감행하며 무려 19개 슈팅을 기록했죠. 밀집 수비에 제법 고전하는 듯 했으나 크로스를 통해 아르나우 토비치를 향한 볼 투입이 원활하게 이뤄졌고 중원에서 과감한 중거리 슛을 통해 상대 라인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전히 밀집 수비 파회법을 찾았다 하기에는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새로운 힌트를 착안했다는 점만으로도 이번 경기 상대의 비슷한 수비 전략을 상대로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또한 상대의 수비 쪽 전력 누수를 고려한다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멀티 득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일정입니다.
원정승 2.5 오버 접근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볼로냐가 직전 경기 아르나우토비치가 살아나면서 밀집 수비에 대한 힌트는 어느 정도 착안된 상황이죠. 이번 경기 역시 공격적으로 밀고 나와 멀티 득점까지 노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최근 저력 있는 모습을 보인 살레르니타나는 핵심 선수들의 낙마로 전력 누수가 심각합니다. 스쿼드의 한계와 전력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할 것이 분명하고요. 다득점 위주의 원정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즈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5위의 리즈입니다. 악순환의 연속인데 시즌 내내 고집하는 과도한 전방 압박과 저돌적인 전술이 통하지 않음에도 비엘사 감독의 고집은 계속됐는데요. 최근 3연패가 주 원인입니다. 무려 4경기에서 16실점을 허용하면서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기 이후 비엘사 감독은 접근 방식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고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전술적인 부분은 선수들의 역량 부정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뒷공간은 자동문 수준으로 열리는데요. 이는 토트넘의 역습 패턴에 너무나도 적합하게 맞아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토트넘이 탈 압박의 약점을 갖고 있긴 하나 이들의 압박의 성공률이 워낙 떨어지는 탓에 오히려 대량 실점을 걱정해도 이상하지 않죠. 이들의 유사한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번 경기 역시 대량 실점의 문매를 맞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리그 8위의 토트넘입니다. 맨시티전 승리 이후 분위기를 되찾는 듯 했으나 강등권 벌리에게 또다시 발목을 잡히며 상위권 추격에 제동이 걸렸죠. 이들의 기복 있는 경기력에 콘테 감독은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 밝혔고 책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겠다는 사임 발언을 밝힐 정도로 팀의 좋지 않은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토트넘의 약점은 명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라인을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옵션들이 부족했죠. 특히 탈 압박 능력이 미흡하면서 강한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팀들을 상대로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상대 역시 압박하면 제일 가는 리즈 유나이티드이기에 이들의 역습을 유연하게 벗어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다만 오히려 탈 압박에 성공했을 경우 손흥민과 모우라 같은 빠른 자원들의 뒷공간 침투가 주요할 수 있죠. 실제로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이들의 공격 패턴이 들어맞으면서 득점력이 좋습니다. 멀티 득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일정입니다. 원정승 2.5 오버 접근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두 팀의 장단점이 전술로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압박에 취약한 토트넘이 뒷공간이 많이 열리는 리즈를 상대로 빠른 역습을 통해 다득점을 노리는데 리즈 역시 상대가 압박의 약점을 보이기에 볼 탈취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득점 가능성 또한 충분합니다. 다만 토트넘의 공격적 날카로움이 뛰어나고 수비에서의 안정감 또한 한층 낮죠. 다득점 위주의 원정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